AMPN 글로벌의 강인선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의 이정택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류복 업체들을 위한 네이버 검색 광고 성과 분석을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솔루션을 해드렸던 이제 실제 단체복 업체의 엑셀 자료를 가져왔고, 좀 문제가 될 만한 것, 자사명이나 뭐 이런 데이터 값들은 일부 가공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이제 실제로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문제점을 찾고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뭔지, 뭐 어떤 지표들을 또 봐야 되는지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솔루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성과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의류, 단체복 제작업체 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체복 제작업체 특징에 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체복 제작이다 보니까 좀 최소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좀 최소 있어요. 구매 수량. 네. 네. 그래서 뭐 10개 이상 사야지 뭐 배송비가 무료거나 네. 아니면 10개 이상 사야지 된다거나 뭐 네. 이런 특징들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좀 이게 그냥 의류를 구매하는 거는 뭐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네. 의류복 단체 업체는 좀 상담을 먼저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견적 문의, 바로 구매 이런 것 등 전환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전환값 설정. 네. 그래서 구매도 전환값을 설정해야 되고 상담 문의한 것도 전환값을 설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DB랑 이커머스랑 합체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배송비도 사실 이 단체복의 특성상 어느 정도 배송비가 있다고 봐는 게 사실 유의미하겠죠. 그쵸. 조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싸겠죠. 왜냐면 엄청 단체로 주문을 한다 그러면 배송비가 더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쇄가 조금 들어가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옵션으로 뭐 네. 인쇄가 안 된 거를 그냥 주문할 수도 있고, 뭐 인쇄가 들어가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이 조금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한 번에 내가 인쇄 어떤 거 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선 한 번 더 컨택해서 인쇄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뭐 어떤 크기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조금 2차 상담을 필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담 문의의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네요. 그쵸. 상담 문의에 많이. 그럼 이런 부분도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세팅할 때 좀 뭐 추가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단체복 제작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수기랑 비수기가 확실하게 좀 나누어져 있다. 왜냐면 뭐 단체복이라 하면은 뭐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학교에서 뭐 반티를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반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학이라고 하죠. 개학 시절 뭐 3월, 5월 이런 시기에 되게 많이 성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비수기 때는 조금 운영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수기 때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놔야 나중에 성수기 때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성수기, 비수기가 좀 확실히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좀 성수기 광고 비용을 좀 더 집중해서 비수기에는 좀 광고를 좀 비용을 낮추더라도 성수기에는 조금 더 광고 비용을 많이 써서 전환을 좀 크게 높이려는 이런 목적의 취지가 좀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도 웬만해선 예상 증가를 이렇게 권해드리진 않는데, 성수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광고비를 조금 더 쓰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경쟁사들도 다 광고비를 더 업시키고, 어찌됐든 거기서 살아남고 성과를 좋게 나오려면 광고비를 업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더 심화되지만 결국에는 이게 들어가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수기에는 경쟁을 통해서라도 좀 전환을 최대한 이끌려는 목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런 특징들 좀 더 말해볼 수 있을까요? 단체복 업체 특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은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은 주문을 하게 하려는 그런 단체복 업체들의 노하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조금 추가적으로 좀 제한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업체별로 다 달라가지고 사이트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단체복 업체 특징은 한 이 정도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복 업체의 실제 성과를 한 5개월 정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솔루션을 해드렸던 게 있는데 이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 세세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그거에 대한 뭐 성과도 아니 솔루션도 한번 적어보고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거 여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광고 월별 성과고 25년 9월부터 26년 1월 성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은 이렇게 다 그 데이터 막대를 걸어놨는데 11월 달 빼고는 사실상 로아스가 좋지 않은 편이죠. 11월 26년 1월 달에는 200만 원을 쓰고 전환 매출액이 만 원, 13,000원 나왔다는 거는 사실 많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광고비가 거의 누수가 됐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렇죠. 광고비가 엄청 누수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게 광고비가 어떻게 누수됐냐를 하나하나 이렇게 까보는 게 사실 데이터 분석의 기초라는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네이버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만 좀 진행했던 그렇죠. 데이터일까요?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 광고, SA 광고를 집행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유형별로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업체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파워링크 광고는 이렇게 전환수와 전환 매출액이 나옵니다. 근데 쇼핑 검색은 전환 매출액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성과 추적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성과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 업체가 확인해야 될 문제여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파워링크 성과로만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파워링크 성과로만 봤을 때는 로아스가 한 104%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쇼핑 검색 광고는 사실 매출액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닌데 네. 이 지금 전환 추적이 되지 않은 상태라 매출액이 찍히지 않은 상태인 거네요. 그쵸. 쇼핑 검색은 전환값 추적이 안 되고 있다가 첫 번째 문제점이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좀 가장 크게 매출 증대에 이어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5개월간 총 합계가 로아스가 평균이 65.8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조하다. 65.8로 저조하다라고 한 개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파워링크 월별 성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로아스가 완전 많이 안 좋았었는데 어찌됐든 쇼핑 검색이 전환 추적이 안 되고 있던 거를 그걸 빼니까 그래도 로아스가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11월, 12월은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나머지도 여전히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좀 성과가 저조했던 이유가 그럼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조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키워드 관리가 일단 제일 안 됐었고요. 네. 소재 부분에서도 T&D가 조금 다른 업체들에 비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한번 봤을 때 캠페인별 성과를 조금 뜯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용별로 내림차순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사명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괜찮게 나오고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어찌됐든 이런 단체 조끼, 이런 바람막이 캠페인, 후리스, 그룹 이런 것들이 사실 비용은 쓰고 있는데 로아스가 되게 적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패딩 조끼나 이런 거는 거의 50만 원 썼는데 전환 매출액이 뭐 거의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좀 솔루션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키워드가 조금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환이 안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키워드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캠페인별로 다 들어가서 키워드를 한 번씩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유의 키워드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기타 정렬 옵션을 로아스로 해주시고 자사명 말고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10-1 겨울 패딩 자켓 10-1 겨울 패딩 자켓을 필터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로아스가 나오고 되게 고효율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뭐라 하죠? 네모? 이 짝대기는 이제 네이버에서 지정하는 확장 키워드로 들어간 것들이 매출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울 작업복 점퍼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용은 적게 썼는데 로아스가 나왔고 그래서 전환이 나왔고 물론 한계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더 비중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 작업복 점퍼 외에는 사실상 등록한 키워드들에서 거의 전환이 아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거의 아예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클릭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어나지만 돈만 날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 검색으로 노출된 키워드들에서 사실상 로아스가 거의 비용도 확장 검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확장 검색을 통한 비용에 대해서 전환 매출액도 사실 다 확장 검색에서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맞습니다. 무방하네요. 그래서 확장 키워드들도 하나씩 다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어로 들어가고 어떤 키워드를 이제 확장 키워드 안에 있는 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효율이 좋게 나온 키워드를 지정 키워드로 지정을 해줘야지 이제 그것들이 관리가 되고 좀 최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확장 키워드까지는 세부적으로 가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확장 키워드 안에 있는 거를 지정 키워드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저율 키워드 좀 잘못돼 있네요. 오케이, 이거 저율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제가 밑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캠페인이 저율 키워드를 볼 때는 이 캠페인별 성과에서 보통 제가 하는 거는 총 비용으로 내림차순을 해줍니다. 총 비용으로 내림차순을 해주시고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걸 좀 파헤쳐 볼까요? 비용은 많이 썼는데 로스가 적은 것들을 해봤을 때 0301 PC 조끼 이게 있겠죠? 0301 아니면 10-6 10-6으로 해볼까? 둘 다 해봅시다. 0301로 일단 먼저 해보면은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0301이라는 캠페인에 필터를 걸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장 키워드에는 확장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사실 확장 키워드가 맨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는 게 근데 질문이 왔네요. 이것만 말하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확장 키워드들이 맨 위에 있다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지정했던 키워드들이 맨 위에 있고 그게 성과 분석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 키워드가 제일 최상단에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아쉽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저율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비용은 20만 원 썼는데 뭐 전환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돈만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외 키워드로 지정을 해야 된다 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키워드들 다량으로 등록해서 어떤 키워드가 좀 효율이 잘 나오는지 분류하고 그 키워드들을 좀 다량 등록으로 하는 방식인데 사실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다량 등록보단 제외 검색어를 추가해서 효율이 나온 키워드를 설정해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파워링크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의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로 이제 정해놓고 등록하시면 안 되고, 사실 파워링크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의 특성의 차이를 인지하시고 사실 캠페인에 맞게 세팅하시는 게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네, 질문 들어왔는데 CTR이 좀 뭘까요? 네, 라는 이거- 게 있는데 CTR은 뭐 단순하게 말하면 일단 클릭률입니다. 그래서 클릭률을 여기도 보시면은 클릭률의 지표를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질문 들어온 김에 CTR은 보통 클릭률인데 메모장에 한번 좀 쓸까요? CTR는 클릭률이다. 그래서 보통 소재했을 때 클릭률 뭐 업종마다 다 상이하지만 클릭률이 사실 1~2% 정도는 나와야지 그나마 클릭률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클릭률이 만약 저조한다의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클릭률이 저조하다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유로 따지면은 너무 많지만 네, 뭐 하나를 특정할 수 없고요. 그거는 사실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키워드에 따라 다르고 네. 다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클릭률이 저조해도 성과는 정말 잘 나오고, 클릭률이 정말 높다고 해도 사실 클릭률만 높고 실제로 전환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 키워드 세팅이 좀 잘못된 부분이고, 그 키워드는 제외를 시켜주는 게 맞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 광고라서 네, 그래서 뭐 사실 클릭률만 보고서 이제 저희가 성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요소들을 전부 확인해서 사실 광고 세팅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정보였고 저기 보시면 댓글로 클릭률은 소재 후킹 문구다. 저 말도 되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률은 소재 후킹 문구다. 왜냐면 보통 클릭률이 저조할 때 저희가 확인하는 것들이 뭐 소재 뭐 TND가 좀 제대로 정립이 잘 돼 있는지, 정립이라고 하는 뭐 소재 TND가 좀 눈에 띄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하고 뭐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재 TND가 사실 눈에 안 띄고 있다. 왜냐면 소재가 딱 봤을 때 이게 클릭률이 좋으려면 눈에 띄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인가? 왜냐면 사실 마냥 후킹성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면 사실 뭐 무료 배송이라 했는데 막상 무료 배송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찌됐든 후킹을 했는데 고객이 원하는 그 상품의 형태가 아니면은 어찌됐든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킹도 좋지만 정확하고 원하는 정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냥 어그로만 끌어선 안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전환 전주 수요일인가부터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워드별 효율은 혹시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전환 전주 수요일부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전환값 요새 공지사항에 떴잖아요. 네이버 공지사항에 최근에 개편된 이슈죠. 맞아요. 전환 기준이 바뀐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환값이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공지사항에 뜰까요? 이게 장바구니 들어간 것도 그 전환값으로 이제 네이버 측에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광고 공지사항을 같이 볼까요?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이제 키워드별 효율을 어떻게 체크하는지가 좋을지에 대해 좀 문의 주신 내용이네요. 키워드별 효율은 혹시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으실까요? 키워드별 효율은 키워드별 효율은 혹시 어떻게 체크하는 것이 좋을까요? 효율? 어떤 효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사실 뭐 키워드별 효율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성과를 체크했을 때 기존에 크게 달라진 적은 없을 겁니다. 이게 광고 사실 이 장바구니 매출액과 전환 매출액이 한 번에 집계되는 현상에 의해서 근데 이게 좀 키워드는 어떻게 세팅해서 효율을 어떻게 좀 측정하냐라고 물어주신 부분인데 뭐 기존과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지에 대해 물어주시면은 사실 뭐 파워링크 같은 광고의 경우에는 인선님은 보통 어떻게 좀 그거를 분류해서 세팅하실까요? 키워드별로요? 네. 키워드별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사실 고효율 키워드 같은 부분들을 최대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입찰가를 올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입찰가를 확인하고 파워링크 같은 게 입찰가를 확인해서 내게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예산 분배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율 키워드는 사실상 굳이 입찰가를 올리지 않아도 거기에 예산 분배를 조금 적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제 광고비에 맞춰가지고 역할 분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과 로아스가 좀 뻥튀기 되어서 보이다 보니까 실제 매출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실제 전환 매출액만으로 좀 반란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매체를 혹시 하나만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니라 다중 매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은 사실상 이 뻥튀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광고 성과 뻥튀기 이게 좀 예민한 주제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 저희도 최근에 이게 바뀌면서 사실 이 보고서 딴에서 이거를 좀 분류하기가 너무 좀 힘들어졌어요. 사실 이게 장바구니 매출액이랑 이렇게 말씀 주신 전환 매출액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따로 필터를 걸어서 또 장바구니 매출액이랑 전환 매출액을 또 분류를 해야 되고 그 전환 매출액에 나온 부분에서 키워드별로 그거를 또 분류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걸 좀 이 개편 사항이 좀 정확히 어떤 취지로 좀 진행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광고주님의 이 지표를 광고 단을 보고 보고서를 좀 저희가 필터를 걸어서 이거는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걸 말로써 좀 어떻게 필터를 걸어서 어떤 식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한테 한번 문의 주시면 아마 강인선 마케터님께서 이거를 좀 보고서를 뽑아서 정확하게 키워드별로 어떤 키워드가 좀 지금 좀 뻥튀기 매출이 많이 있는지 정말 어떤 키워드가 정말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분류해서 좀 전달해드리면 이 부분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뭐 연락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말씀 주신 게 네이버 광고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매출액 조금 어찌됐든 전환 지표를 확실하게 반란해 보고 싶다라는 게 그죠? 저분의 전환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전환 매출액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다. 이게 니즈가 맞을까요, 혹시? 이거를 한번 답변 주시면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래 했던 거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들어와서 했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저희가 그럼 좀 진행 아까 했던 네. 이 캠페인에서 좀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좀 네. 실제로 로아스는 좀 떨어지고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이 캠페인에서 어떤 키워드가 정말로 노출되고 있을지 이런 걸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가 노출이 저율 이걸 네, 한번 누수가 좀 되고 있는지. 노출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네, 사실상 여기에 전체적인 문제점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상 여기에 문제점은 이 여기 특징이 되게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하는 특징과도 조금 비슷한데
키워드 대대량 등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키워드들을 정말 너무 대량 등록해가지고 사실상 성과 분석도 어렵고 광고비 누수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연관 없는 키워드에도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되게 광고비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사실상 이런 것들이 뭐 연관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뭐 연관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하려면 사실 초반에는 뭐 대량으로 등록한다는 건 모수를 쌓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아예 뭐 안 파는 그런 것들도 이 키워드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돈이 나갔는데 성과가 없는 것들은 조금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사실 작업용 조끼, 뭐 작업 조끼, 작업복 조끼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조금 예산을 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왜냐면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이런 고효율 키워드 다른 거 여기 있었죠? 다른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유의 키워드에 예산을 몰아주고 하면은 당연히 전환이 잘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좀 치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진행했을 때 이런 좀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 뭐 조명 업체나 이런 반티 업체 이렇게 한 번에 대량 주문이 좀 가능한 업체들은 사실 이 키워드별로 좀 텀을 많이 전 두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10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어느 정도 금액을 소진했을 때 좀 이게 아예 전환이 안 일어나고 한 달 동안 전환이 안 일어났다가 갑자기 어떤 키워드에서 정말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전환 매출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런 업체 대량 주문이 업체가 가능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좀 키워드별로 시간을 두면서 일정 비용이 좀 소진이 된다 해도 조금 로아스가 이 키워드에서 나오지 않는다 해도 조금 시간을 뒀다가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환이 그래도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키워드들은 좀 지켜보았다가 사실 뭐 한 달 정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정말 계속해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비용만 소진된다면 당연히 끄는 게 맞겠지만 맞습니다. 조금 이런 일반적인 업체들보다는 이런 기간을 더 두면서 좀 대량 주문 키워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했을 때 앞으로 노출을 했을 때 나중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 좀 중요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뭐 데이터도 보겠지만 어쨌든 이 키워드는 살려도 되는 키워드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봤을 때 뭐 5개월 이것도 사실 5개월 동안 성과인데 뭐 5개월 동안 뭐 이런 부분에서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하면 제 판단에선 제외 키워드 해야겠다 키워드 제외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키워드들이 사실 실제로 전환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정말 어떤 키워드 사실 이게 돈만 먹고 전환이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좀 이런 판단, 이런 가치 판단에서 근거를 어떤 거에 두고 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뭐 CVR 전환율도 보고 제가 말한 키워드들이 전환이 잘 나오고 있나 로아스가 잘 나오고 있나 네. 우선은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클릭률이 있겠죠. 클릭률. 네. 클릭률이 저조한 키워드는 우선 키워드 제목 TND를 수정을 해야겠죠. 클릭률이 저조하면 TND를 수정해야 된다. 클릭률이 저조하면 TND 변경을 통해서
질문이 또 왔네요. 좀 클릭률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 요즘 AI 프롬프트만 잘 있으면 키워드 뽑아주는 거 되지 않을까요? 키워드 뽑아달라는 게 혹시 그 뭐 고유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선별해서 뽑아준다는 느낌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키워드들을 설정 맨 처음 세팅할 때 하는 거는 사실 저희는 네이버에서 해가지고 세팅을 키워드 하잖아요. 도구에서 좀 키워드 도구에서. 많이 참고를 하죠. 그쵸. 근데 AI 프롬프트만 잘 있으면 키워드 뽑아주는 거 되지 않을까요?는 어떤 AI 프롬프트를 말씀하신지 아시겠나요? 사실 뭐 AI 프롬프트면 요즘 뭐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좀 어느 정도의 머신 그 AI 내에서 얘네 학습을 시키고 좀 이렇게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키워드를 좀 추출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 주시는 걸까요? TND가 뭐냐면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이라고 제목 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재의 제목이나 내용이 조금 후킹성이 좋은, 눈에 띄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AI 프롬프트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네이버 광고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네이버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검색을 했고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네이버 키워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네이버 저희가 키워드 도구를 참고해서 이런 좀 공식적인 좀 이 정보를 좀 이용하는 게 사실 당연히 이거는 네이버 내에서 당연히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 네이버 검색 도구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정보를 기입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떤 키워드에서 어떤 또 전환이 나올지를 저희는 사실 모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키워드를 등록하고 거기서 좀 키워드를 계속 선별해가지고 전환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이제 1차적인 과정인데, 사실 이런 AI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정말 이거를 정말 구체화시켜서 AI에 정말 이런 정보들을 다 기입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요즘 신뢰가 가는 정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1차적으로 저희는 선별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건데, 이 선별 과정을 축약하고 AI를 통해서 누수되는 비용 없이 한 번에 고전환 키워드들을 등록할 수 있다면 사실 이거는 정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으로 쓰는 거면 굉장히 좋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키워드 추출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들 많은데 사자들인가요? 근데 이것도 정말 사실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진짜 잘하는 뭐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추천 안 드리잖아요. 네, 추천은 드리지 그죠? 않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쪽에선 조금 그런 업체들 중에서 좀 많은 사기 피해를 경험하신 좀 광고주님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런 좀 바이럴 업체들에서 조금 쓴맛을 크게 느끼시고 저희 공식 대행사로 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좀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정말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업체들이 어떤 AI를 쓰고 얘네가 어떻게 좀 프롬프트를 짜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을 추출해내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좀 확실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광고주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좀 그런 피해 없이 광고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사실 키워드 추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굳이 추천을 안 드리긴 해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사실 시간만 쏟는다면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이버로 1차로 이용해서 뭐 AI로 좀 필터링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사자들 추천은 안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전환 키워드 근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클릭률 부분은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등록할 때 이거가 전환이 나오겠다 이런 고효율 키워드들을 정해져 있다면 사실 클릭률 자체는 정말 높일수록 사실 좋은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구매 의도가 확실한 고객에게 저희의 소재 광고를 노출을 시켜서 사실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저희 광고가 그 실제 구매 의지가 확실한 고객에게 도달을 시켜서 전환을 이끌어내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이니까 맞습니다. 사실 클릭률 부분은 개선할수록 사실 좋은 게 맞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클릭률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또 전환 키워드를 좀 추출해 발굴해 내는데 좀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전환 키워드 근거로는 또 보는 지표들이 있죠. 그 전환율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어쨌든 그 키워드에서 어쨌든 전환이 잘 나오고, 전환 키워드 근거라는 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전환율이 나오는 키워드들은 사실 당연히 좀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들이지만, 사실 저희가 전환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사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저희가 이런 키워드들을 다량 등록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데 좀 전환율도 별로 안 보이고 클릭률도 사실 높지 않고 전환 매출액도 나오지 않는 키워드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키워드 중에서 저희는 어떤 키워드들이 이렇게 전환이 나올 줄 알고 저희가 이런 키워드들을 좀 놔두고 좀 비용을 소진해서라도 이 키워드들을 실험하는데, 이런 근거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는 함부로 이런 비용을 누수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가치 판단 근거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볼 때 좀 업계 동태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참고합니다. 아니면 경쟁사 분석이 좀 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좀 사실 경쟁사들 네이버에 뭐 사실 반티 업체 추천 이런 키워드들 치면은 경쟁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쟁사들을 보면서 파워링크 같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반티 업체 추천이라고 쳤는데 거의 5개의 경쟁사들이 모두 이 키워드들을 1위에서 3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얘네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키워드들은 얘네가 전환이 잘 나오고 지금 계속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좀 상위 노출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좀 키워드들을 등록해 보고 그 키워드들이 실제로 정말 노출만 많이 되고 비용이 많이 잡아먹는지, 정말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또 말씀 주셨는데 매성원님 감사합니다. 치킨집을 하고 계시네요. 치킨집 자체 운영하시나 보다. 그러면 저희가 좀 이런 치킨집 광고를 할 때 좀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사실 치킨 광고. 대표적으로 사실 치킨집 광고라고 하면 사실 플레이스 광고는 당연히 좀 맞아요. 들어가 주면서 사실 업체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들어간다면 저는 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파워링크 광고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파워링크 같은 광고에서 좀 키워드, 대표적으로 좀 키워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등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의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작은 지역을 넣고 지역 키워드. 그렇죠. 지역 키워드를 넣고, 키워드 또 뭐가 있을까요? 치킨. 사실 이런 지역 키워드가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호식이 두류점. 호식이 누르자면 호식이 두류점이지. 근데 이런 지역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지역 키워드 같은 경우엔 경쟁률도 다른 메인 키워드들에 비해서 훨씬 낮고 실제로 전환율은 정말 높은 키워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치킨집을 대구에서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만약에 대구 치킨집, 대구 치킨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소비자들은 대구 치킨집 추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소비자들은 치킨을 먹고 싶다, 내가 치킨을 정말 사러 가야겠다 했을 때 이런 키워드들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는 치킨 자기가 맛집, 사는 그죠. 뭐 대구 치킨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색해 나가죠. 근데 사실 소비자들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서 좀 어떤 치킨집이 정말 좋을지를 경쟁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키워드들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대구로 좀 크게 했지만 뭐 지역 이런 대구만이 아니라 뭐 동 그리고 정말 세분화해서 구 이런 식으로 뭐 동작구 뭐 광장동 이런 식으로 동과 구까지 추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파워링크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브랜드가 노출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플레이스 광고에서 했을 때 어쨌든 파워링크로 들어가서 플레이스 광고도 뜨잖아요. 플레이스 광고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소상공인 이런 거 했을 때는 사실 플레이스를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제대로 된 후기 그 후기들이 뭐가 많고 메뉴에 대한 상세 설명 뭐 되게 메뉴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를 정말 잘 꾸며라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정말 플레이스만 잘 돼 있어도 되게 이 집 신뢰도 있네? 되게 한눈에 보기 쉽다. 메뉴 이거 맛있겠는데 이러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플레이스 광고도 되게 우선은 이게 기본적으로 진짜 정말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링크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키워드 설정해서 노출되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사실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메타 광고가 좀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초반에는 이런 리뷰 수가 사실 고객들이 선택하는데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리뷰를 쌓는데 좀 정말 오가닉으로 정말 순수하게 이런 리뷰를 쌓는 게 좋은 게 메타 광고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메타 광고를 통해서 이미지 소재 그리고 동영상 소재들을 활용한다면은 그리고 저희가 좀 뭐 이런 리뷰 작성 시 콜라 무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저희 업체 내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면 이런 메타 광고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소구할 부분도 많고 이 메타 광고 특성상 사실 2030 세대도 많이 쓰고 뭐 그렇죠. 2030이 아니더라도 정말 전 연령대가 사실 사용하는 매체이다 보니까 이런 메타 광고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메타 광고도 정말 이런 이미지 소재나 동영상 소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업체라면 정말 추천을 드리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주빵님. 네, 그래서 이름이 귀여우시네요. 저희가 이렇게 좀 말해봤는데 좀 그럼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좀 엔딩을 좀 진행해 볼까요? 그렇죠. 엔딩을 쳐야죠. 어쨌든 제가 가져온 이것 메모장을 보면서 해볼까요? 네,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뭐 사실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 키워드와 제외 키워드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고효율 키워드는 이제 지정 키워드 설정하고 저효율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캠페인도 좀 품질 지수가 낮아져 있는 거는 그것도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캠페인 정리를 해서 뭐 다시 새로 품질 지수를 높인다던가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입찰가도 이제 너무 상위 입찰가가 아닌 뭐 사모이권 입찰 전략으로 뭐 단가 조정을 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이것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확장 소재는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 소재는 무조건적으로 되게 거기 설정되어 있는 거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시즌 이슈 같은 건 체크해서 미리미리 프로모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크리스마스나 뭐가 더 있죠? 설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수시로 시즌 이슈 체크해서 그 전에 그런 것들을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 키워드 설정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설정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제외 키워드 설정은 사실 뭐 기간을 어느 정도 둔다기보다는 정말 광고 진행을 했을 때 저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보고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광고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달라서 사실 뭐 제품이 정말 10만 원대 제품인데
사실 뭐 1,000만 원까지 광고 비용을 소진하고 제 키워드를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량의 데이터가 집계되면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제 키워드를 설정하는 편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쌓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예산을 어찌됐든 집중 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고율 키워드나 고율 캠페인 뭐 이런 것들에 집중 배정을 하고 사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곳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뭐 만약에 이런 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광고 문의 주실 거면 여기 아래 여기 강인선 마케터님께 문의를 주시면은 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MPM 이정택 마케터였습니다. 강인선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